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19회 5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이거 그 당시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문제인데요. 뭐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냐 하면은 이게 공유수면 매립지 이게 문제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했다면 개인 땅이니까 중개사물이지만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그거는 국가 소유죠. 그냥 바다를 매립한 거니까. 그래서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역, 공유수면 매립 토지 때문에 모두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요거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죠.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디귿의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그런데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 질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재단, 중개상물이고요. 미음에는 특허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중개상 권리죠. 중개대상물이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지자체 소유여서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권 이런 거는 권리금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닌데 이런 거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질권은 동산, 권리질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공유수면 매립지가 적법하게 매립했다면 중개상물이고요.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해서 매립 매너 취득자가 중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땅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지만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 임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죠. 그래서 맞습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했는데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경우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입니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허가권자가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했는데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90일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했는데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유효한 당자 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개업공개사가 그 보수를 반환한 경우에도 위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수표가 묻어나서 현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받았다가 현금 받았다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죠. 3번 권리금은 법령상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금 할선하고는 10% 받아도 된다. 4번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초과해서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모르고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죠.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탁으로 업무 보정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2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3번 공제제도는 개업공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는 보정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4번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었죠. 모든 특수법인 전부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모두.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